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톱이 갑자기 발음이 힘드네요. 예. 뉴스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예. 미국식 발음이고 예. 영국식 발음으로 하셔야죠. 톱 이렇게. 예, 뉴스톱. 예.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으면서 자꾸 그 영국식 발음을 해요. 예. 오늘은 구군이 달린 문제라고 예,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예. 지금 탄소 국경세가 지난 14일에 이제 유럽에서 도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탄소 중요합니다. 절감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랑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농담이 아니라 예. 저는 진짜 구군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언론에서 너무 안 다뤄요 이거. 생각보다 안 다루죠. 예. 예. 지난번에 사실은 글로벌 법인세도 우리의 구군이 걸려 있었던 문제고 이 탄소 국경세도 정말 큰 줄기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탄소 국경세가 뭐지?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뭡니까 이건? 일단 예. 정확한 명칭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예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예, 그래서 예. 이거를 CBAM 그래서 뭐 CBAM이라고 부르고 CBAM이라고도 부릅니다. 발음 이상합니다. 발음이 살짝 이상하죠. 예. CBAM이 근데 낫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탄소 국경세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050년 탄소 제로 이런 선언이 있어요. 2050년까지 탄소를 1도 배출 안 하는 게 전 세계 목표다라고 해서 이미 그게 2년 전에 인천에서 그 선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산업혁명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산업혁명 때보다 1.5도씨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지 않으면은 막대한 지구에 어떤 뭐 기후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게 전 세계 기후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합의예요. 그래서 1.5도 2050년까지 1.5도로 막아야 되는데 이미 1도 올랐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1도인데 어떤 학자들은 1.2도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0.5도에서 0.3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탄소를 어마무시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가장 앞장섰거든요. 지금까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그렇죠. 앞장섰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연합 미국 같은 데는 열심히 줄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줄이는 거예요. 특히 개발도상국.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안 줄입니다.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주로 쓰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쓰면은 어찌됐든 현재로는 단가가 조금 올라가요. 제품 생산에. 근데 당연히요. 쟤들은 예. 탄소 안 줄이고 생산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쟤네 있고. 나라가 더 있어.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에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탄소 안 줄이면은 이거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석탄 석유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생산을 하면 그만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아주 공기가 청정하게 전 지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당신들은 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 예. 그 오염되는 만큼의 세금을 국경을 통과시킬 때 물리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럽연합은 이미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2023년부터 이미 적용이 되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비고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되고요. 예. 2035년이라는 숫자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예 내연기관차 수입을 안 한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 기관차면 예. 이제 휘발유로 가고 디젤로 가는 차는 수입하지 않겠다.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 왜 2035년이냐면요. 예. 보통 차를 쓰면은 보통 15년 정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50년, 2035년에서 15년 더하면 2050년이잖아요. 그렇죠.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2035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2035년 내연기관차 수입 안 하고 2023년 예. 2년 뒤부터는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이제 분주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주판을 튀기면서 우리가 만약에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매기면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 플러스 저쪽 유럽에서 가령 철강을 수입하면 철강의 수입 단가가 이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유럽의 철강 회사들이랑 경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거를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 뭐 회계법인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영 회계법인 이제 지금 EY 한영이라고 부르는 데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2023년에 일단은 한 6,10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갈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데들이 타격을 받냐면은 지금 대상 수입품 유럽연합에서 얘기를 한 거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이 5가지 일단 여기부터 적용을 하고 더 확대하겠다. 자, 철강 우리 지금 주력 제품입니다. 그렇죠. 수출 많이 하고요. 뭐 나머지도 다 석유화학이에요. 철강과 석유화학이 제철과 석유화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지금 탄소 이 국경세로 나갈 나갈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매출액의 5%에서 10%입니다. 근데 철강 산업의 전체 그 순이익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럼 순이익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국 철강 산업 거의 망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에다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가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저는. 그러게요. 왜 좋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시장 관점에서 다시 이걸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탄소 국경세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제철을 만드는 방식 또는 심지어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아까운 전기를 떼가지고 전기로로 그 용광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의 제철소가 더 이상 인허가가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존의 제철소들은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기존의 제철소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제철소들은 경쟁으로부터 앞으로의 무한 경쟁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경쟁을 많이 해왔던 한국의 제철업소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에서 그 계속 그 제철 공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계산을 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럽연합이 이번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하겠다라고 이미 또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미국도 하겠다. 중국도 지금 예정돼 있어요. 자, 유럽연합, 미국, 중국이 다 도입한다? 그러면 한국은 수출 거기다 할 거 아닙니까? 거의 거기가 다 차지하잖아요.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철이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사실 뿜어내요. 뿜어냅니다. 포스코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탄소 배출 1위인데요. 나머지 2위부터 5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탄소 배출. 그 정도로 많이 배출을. 왜냐하면 철광석이 철하고 산소하고 산화철이라서 결합되어 있는데 코크스를 넣어서 하거든요.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CO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남으면은 그 방식이라서 이거를 지금 수소랑 결합해서 뭐 하는 방식 그러면 H2O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연합은 단가 올려서 너희 그 탄소 배출하지 말고 맞춰라. 기준 맞춰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제방 기술이 상당 부분 대부분 발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한 30% 이상 뭐 많이 나간 나라들은 더 이상 더 이렇게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한 자리 숫자일걸요? 한 뭐 7% 정도 그렇죠. 됩니다. 많이 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2배 뛴 게 지금 7%인데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 생산의 절반이 재생에너지예요.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러려면 비용이 투자라는 거는 또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이 올라가는데 당장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예. 정경련에서 그래서 어저께 예. 우리나라는 여기 면제국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면제가 되겠습니까? 한국이.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보면 한국도 기후 깡패국이라는 비난을 받아봤거든요. 맞아요. 예. 이러면서 또 면제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600불에서 지금 한 3만 불까지 GDP가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아지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도 엄청난 나라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또 면제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이게. 기업들이 예. 노력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RE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제품은 100% 재생에너지만 쓴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거예요. 이게 SK가 많이 주도를 했죠, 최근에.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한 310여 곳 됩니다. 전 예. 세계에. 근데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 다 있어요. 이를테면 구글, 예. 애플, 뭐 나이키 이런 그렇죠. 데들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도 부랴부랴 최근에 LG화학이나 예. SK 계열들이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를테면 구글이나 애플이 최근에 그 하청을 주잖아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안 하면 너희한테 하청 안 준다라고 그랬어요. 협력업체한테까지. 협력업체한테. BMW도 합청 전기차 만들 때 하려고 그랬는데 LG화학이 그래서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예. 100% 안 하니까 니들하고 못해 그래가지고 LG화학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다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한국은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거의. 그냥 못하고 과거의 있다. 방식대로만 예. 생산을 해서 아주 쉽게. 근데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EU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무임승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또 협상장에 가보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하나의 또 무역 장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 무역 장벽인데 논리가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은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지만은 재생에너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한전에서 오는 전기는 이게 이를테면 아까 한 7% 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원전에서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는 걸로 달성을 했거든요. 예. 국내 공장은 안 되니까 국내 물량을 해외로 다 빼버립니다. 지금 만약에 해외 수출하는 거.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국내 산업도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공동화가 되겠는데. 공동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지금. 문제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자체가 수출 단가 잠깐 뭐 높아지는 거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철강 뭐 화학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을 제일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가 또 수출을 엄청 하고 조르방 산업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자동차 쪽인데 이쪽에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면 현대차잖아요. 예. 현대차가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듭니다. 음. 뭐 전 세계 전기차 생산에 뭐 6위, 5위 막 이렇게 했어요. 계속. 예. 예. 근데 문제는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도 만들고 내연기관차도 버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 뭐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자동차 업체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주요 테슬라 빼고 벤츠라든지 이런 데들은 속도를 엄청 내고 있어요. 벤츠, BMW 이런 데는. 예. 근데 일본이 망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전기차를 거의 안 만들고요. 하이브리드만 만드는데 하이브리드도 2035년 금지됐어요. 아예. 안 한다. 하이브리드도 어차피 휘발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일본은 전기차 시장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런데 한국은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 뭐 회사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예. 더 빨리 해야 된다. 지금 2035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된다. 훨씬 더 빨리. 이미 2035년 예. 금지지만 이미 비중을 엄청 늘려나가고 있어요. 유럽연합이. 미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벤츠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나누자면 우리가 대중차 세그먼트에서는 상당히 약진한 나라거든요. 근데 벤츠나 이런 거는 아직 또 대중차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고급차 그렇죠. 고급차죠. 예. 위주이기 때문에 브랜드차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를 우리가 대중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뭐 경쟁 상대는 사실은 도요타나 폭스바겐입니다. 대중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너무 치중을 해 와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로서는 그게 땡큐죠. 고맙고. 도요타가 전 예. 세계 하이브리드의 70%를 차지할 그렇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예. 근데 거기는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리스크가 커졌냐면은 ESG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엔바이로멘탈,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근데 지금 이 예를 들면 회사채 금리가 달라집니다. ESG를 제대로 하느냐 안 그렇죠. 하느냐 요즘 자금 조달 금리가 달라지죠. 조달 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석탄 관련 회사들은 지금 아예 회사채를 발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예. 예.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이 예. 얼마 안 남으면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리고 예. 이걸. 예. 잘못하면 이거 위기고 예. 잘하면 또 이게 우리가 또 빨리빨리는 또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죠.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